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추진한다는데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우 의장이 시 주석을 만났나요? 네, 중국 방문 사흘째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태국 총리와 브루나이 국왕, 파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 접견 시 전달할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세계에 확인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에 이어 내년에 중국에서 APEC이 개최되는 만큼 한중 관계 발전에 시 주석 방한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한국이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오 위원장은 한중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하며 함께 디커플링을 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8일 동안 중국에서 동계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역대 가장 많은 34개 나라 1,3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중국이 외교 보폭을 확대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9회 동계아시안 게임이 중국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서 열리는 첫 국제 행사인 만큼 중국은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국가인 태국과 브루나이,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에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 유익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两国坚持相互尊重、平等相待、真诚互信、守望相助，始终坚定支持对方。 최근 미국은 대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죠. 중국 내에서는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로 인프라 원조 사업인 일대일로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1대1로 내의 개발도상 국가들을 대거 우군으로 확보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심화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增进互信，拓展合作，妥处分歧，共同应对全球性挑战，推动中欧关系向好向前发展，为世界提供更多稳定性和确定性。 미국의 10% 보편 관세 부과에 최대 15%의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의 시행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10일까지 사흘 남았는데 미중 간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내로 있을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는 기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적절할 때에 하겠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 등 희소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죠. 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어서 천둥 소리만 요란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시티그룹에 따르면 새 관세는 140억 달러, 20조 3천억 원 규모의 상품이 타깃인데 재작년 기준 미국 수입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이 구글 등 빅테크 기업까지 조사하겠다며 협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중국이 트럼프 1기 당시 합의한 1차 무역 협상이 이행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관세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中方愿同有关国家一道，旗帜鲜明地主张自由贸易和多边主义，共同应对单边主义和贸易保护主义挑战，维护国际贸易
有序稳定发展。 네,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각국 정부 기관들이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 자, 딥시크의 채용 공고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유명 저널-게재 논문 보유 석사들에게는 업무 경험이 없어도 120만 위안, 우리 돈 2억 4천만 원, 일반 엔지니어인 경우에도 70만 위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딥시크의 청소부라도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화웨이, 텐센트와도 협력하면서 미국 오픈 AI 챗 GPT 대비 10배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는 제2, 제3의 딥시크가 준비 중입니다. 8년 전부터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에는 4,700개의 AI 기업이 활동 중이고 이용자도 6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허 수는 3만 8천여 개로 2위인 미국보다 6배나 많습니다. 자, 올해까지 핵심 기술 자립 화율을 70%, 2030년 세계 AI 강국 도약이 목표인데요. 최근 딥시크로 항저우 소재 AI와 로봇 스타트업 6개가 비상한 관심을 받자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평가받았던 광둥성의 선전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기관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거나 차단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中国政府高度重视并依法保护数据隐私和安全，从来没有也不会要求企业或个人以违法的形式采集或存储数据。 중국 딥시크 출연에 구글이 가성비 갖춘 AI 서비스를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각 축 속에 딥시크가 우리 AI 산업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